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월요일의 아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의 아침은 참 힘들기만 한데요. 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면서 월요일의 아침은 과연 무슨 소식이 반겨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XRP를 아마존에서 쓸 수 있다는 소식과 더불어 이제 러시아에서 신임 총리가 이제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신임 총리가 디지털 화폐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네, 과연 이 소식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주요 몇 가지 소식들 전달해 드리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참, 여러분, 혹시 몸에 안 좋은 청바지가 뭔지 아시나요? 유해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5분간 550달러 하락하면서 현재 8,639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또한 이제 알트코인들도 또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네, 쉼없이 상승을 한 까닭일까요? 네, 하락폭도 무섭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하락 속에서 선물 시장 상황도 그리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3대 마진 거래소에서 최근 1시간 비트코인 포지션에 2.83억 달러가 강제 청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코인리스 마켓 모니터링에 따르게 되면 최근 1시간 동안 OKEX에서 7,322.59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됐다고 합니다. 네, 후오비에서는 9,542.02만 달러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됐고, 비트맥스 또한 무기한 포지션이 1.14억 달러가 강제 청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하나로 치면은 토탈 3,287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네, 3대 마진 거래소에서 2.83억 달러가 강제 청산, 즉 뚝배기가 깨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참 쉼없이 상승에 이제 쉼 없는 상승에 롱 포지션에 걸었던 분들의 뚝배기가 깨져버린 것이죠.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의 하락이 잠시 숨고르기 구간이길 바라봅니다. 네, 현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준 코인이 바로 비트코인 SV죠. 네, 저점 대비 이제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인데, 이제 상승의 원인으로 크레이그 라이트가 진짜 사토시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SV 투자자분들에게 혼란을 야기를 했었는데, 비트코인 SV에 투자하신 분들에게 그리 좋지 못한 소식이 한 가지 더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리서치에서 비트코인 SV의 거래량에 비해서 유동성이 낮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가 최근 코인 마켓캡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비트코인 SV의 대량의 거래량을 이제 발생하고 있다. 비트코인 SV 거래량이 가장 높은 거래소의 전체 비트코인 SV의 거래량의 25%를 차지하지만 이제 유동성은 미미하다 전했습니다. 네, 또한 비트코인 SV 거래량 대부분이 거짓 혹은 세탁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경우 가격 조작은 더 쉬워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에 비해서 이제 유동성이 낮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금 세탁 거래일 수도 있다, 가격의 조작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 정확하게 거짓부렁이다 뭐 다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는 않는 법이죠. 비트코인 SV에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2020년 5월에 예정되면서 지금 비트코인 채굴자들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반감기 전에 뽕을 뽑겠다 마음먹은 채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그 결과 해시레이트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2019년 채굴자들의 수익은 과연 얼마일까요? 이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2019년 동안 약 50억 달러의 수익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네, 세계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2019년 동안 약 50억 달러, 하나로 치면 약 5조 7,95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 네, 그 수치 중에 48억 9천만 달러는 블록 보상의 형태였다고 합니다. 네, 즉 새로운 거래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발생하는 12.5BTC의 보상이라는 말이죠. 네, 위 블록당 보상금은 12.5BTC에서 이제 6.25BTC로 떨어지는 이른바 반감기를 거쳐 바뀔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50억 달러는 채굴자들이 52억 6천만 달러를 벌었던 2018년의 수입 수준보다 줄어든 것이라고 하네요. 네, 이에 비해서 2017년 수입 수준은 31억 9천만 달러로 아래 그래프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채굴자들의 2019년 수익은 총 하나로 약 5조 8천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습니다. 네, 반감기가 도래하게 되면서 채굴 수익 또한 이제 낮아지겠죠. 네,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작업을 해도 보상이 반으로 줄기 때문인데, 네, 그에 따라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가격에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네, 현재 이제 비트코인의 반감기에 관해서 상승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이제 크게 반감기와 가격은 상관이 없다라는 주장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네, 2012년 비트코인 반감기가 처음 일어날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제 기관 투자자의 유입이나 암호화폐 파생 상품 등 출시가 일치 없는 극초기 단계의 시장이었다는 것, 이 같은 점들을 근거로 반감기가 비트코인 가격을 즉시 끌어올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데 의견들도 나오는 중입니다. 네, 실제로 2012년 반감기 당시에는 12달러 선에 머물며 변동폭이 크지 않던 비트코인 가격은 2013년 들어서 1147달러를 기록을 했고, 이후 2016년 반감기를 앞두고 480달러 선에서 보합세를 보였으며, 이후 1년 정도 지난 2017년 들어서야 1만 9천 달러까지 올라갔다는 것인데요. 네,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서 향후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다가오는 2020년 5월 암호화폐 시장을 다시 한번 불을 지필 수 있는 재료가 될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들 중 이제 뜬금없는 소식이 나와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같이 보시죠. 네, 유럽의 암호화폐 사용자 중 77%가 남성 사용자라고 합니다. 네, 유럽 소재 블록체인 업체 이제 투게더가 19개 유럽 국가의 암호화폐 사용자 1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77%는 남성, 23%는 여성이라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인 데일리 호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사용자 대부분은 26세에서 45세, 직업은 일반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경제학자,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남성들이 뭐 여성들보다 IT라든지 이제 디지털 기술에 더 관심이 많아서 비트코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러한 얘기인 것 같은데, 뭐 딱히 뭐 남자 이용자들이 많아서 뭐가 어떻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죠. 네, 그냥 남자 사용자가 많다 뭐 이런 리서치라 그냥 뜬금없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물론 비트코인을 이용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광고할 때 이제 타겟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겠죠. 그냥 쉬어가기 식의 내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맨 앞에서 언급했던 러시아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총리로 이제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네, 이 미하일 총리의 경우는 정책적 최우선순위 과제를 언급하면서 러시아의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발언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미하일 총리의 경우 러시아가 국가 차원의 디지털 경제 프로그램을 포함한 이제 현대적 정보 기술을 보다 많이 도입해야 한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미하일 총재가 당선이 되면서 암호화폐 업계에 호재가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한 리서치의 경우는 꼭 좋은 징조만은 아니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리서치에서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 당선이 암호화폐 시장에 꼭 좋은 징조는 아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러시아의 신임 총리 미하일 미슈스틴이 이제 디지털화를 지지하고 이를 빨리 시행하려고 하지만 이는 암호화폐에 있어서 꼭 좋은 징조만은 아니라고 미국 온라인 미디어 더 머클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그는 암호화폐 산업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연방 국세청장으로 재직했던 당시 대대적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러시아 고위 관계자들의 의견은 계속 갈릴 것이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불명확하기 때문에 향후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미하일의 총리의 당선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미하일 총리가 아닌 다른 고위 임원들과의 암호화폐에 관한 마찰이 분명히 생길 것이기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네, 주요 러시아 대기업들의 경우는 회사 업무의 다양한 과정에 걸쳐서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시험 및 실제 적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난 12월 러시아의 국영 에너지 인프라 사업자 로세티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블록체인 솔루션을 시험적으로 도입했었습니다. 네, 또 작년 11월 러시아의 최대 은행으로 국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스베르방크의 경우도 환매 계약 판매의 블록체인 솔루션을 러시아 최초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러시아의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스탠스와 기조가 참 애매합니다. 네, 2019년 11월 러시아 정부가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암호화폐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는 뉴스가 보도되었었는데요. 네, 과연 새로운 총리를 맞이한 러시아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XRP의 기프트 카드를 통해 아마존 등 주요 상점들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페이가 리플 XRP 기프트 카드 결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마존 등 주요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비트페이는 리플 XRP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 지원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비트페이의 공동 창업자인 토니 갤리피는 사용자들이 다음 주부터 XRP로 기프트 카드를 살 수 있을 것이다 확신을 했는데 갈리피는 이 소식을 리트윗했습니다. 이 뉴스는 XRP의 애호가들 투자자들에 의해서 처음 밝혀진 사실인데요. 이 기프트 카드는 이제 암호화폐 보유자들에게 아마존, 버거킹, 도어대시, 도미노, 게임스톱, 홈디포를 포함한 주요 소매점과 레스토랑에서 디지털 자산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비트페이의 주요 서비스는 기업과 개인에게 암호화폐 자산을 보관할 수 있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결제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안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비트페이는 리플과 제휴한 후 10월에 리플 XRP에 대한 지원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네, 비트페이의 제품 담당 이사인 숀 롤랜드는 XRP의 속도와 확장성이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과 차별화되었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비트페이의 고객은 블록체인 결제 기술의 약속을 활용하고 있으며 XRP를 통해 빠르고 비용 효율적이며 확장 가능한 결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비트페이가 지원하는 다음 블록체인 자산으로 XRP를 추가하면 결제 공간 전반에서 블록체인 선택권이 확장된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록 이 기프트 카드가 이제 서비스가 미국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언급을 하고 있네요. 네, XRP를 이용한 기프트 카드로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유즈 케이스의 확장 소식이죠. 긍정적인 소식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미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고 XRP의 투자자분들은 이제 아쉽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네, 물론 이 기프트 카드가 발행이 된다고 해서 XRP의 실제적인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비중도 높지는 않겠죠. 네, 하지만 이러한 케이스들이 하나하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늘어나게 되면 어느샌가 정신 차려봤을 때 어디를 가도 손쉽게 비트코인과 XRP로 결제를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도 있죠. 네, 현재 XRP뿐만 아니라 수많은 코인으로 결제를 시도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노력들이 헛되는 것이 아닌 어느 순간의 기점을 넘어섰을 때 이러한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클래식의 협동조합 전무이사는 가스 한도 설정 하드캡을 도입해야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최근 밥 서머윌 이더리움 클래식 협동조합 전무이사가 프로토콜 간 컨센서스 규칙으로 이더리움 클래식 메인넷의 가스 한도의 하드캡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더리움 클래식 기터브 리포지토리에서 보안과 탈중앙화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지향하는 양대 요소다. 하지만 기존 이더리움 때부터 이어진 가스 한도 설정 메커니즘은 이더리움 클래식이 지향하는 방향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채굴자들의 가스 한도 투표는 일방적이고 균형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일종의 꼼수로 투표수를 조작해 수수료를 상승시킬 수도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토큰뷰에 따르게 되면 최근 24시간 비트코인 네트워크 내 온체인 거래량이 49.14만 BTC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온체인 트랜잭션 수는 28.29만 건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의 신규 주소수와 활성 주소수는 각각 전날 대비 22.17%, 14.44%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뉴스 로지컬에 따르게 되면 글로벌 자산 운용사 피델리티 내 응용과학센터 FCAT가 비트코인 마이닝 엔지니어를 채용 중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마이닝 엔지니어의 역할은 미국 내 비트코인 채굴 사업 지원 및 피델리티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인프라 설계,
구축, 유지, 보수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블록체인 기반 대출 프로젝트 메이커다오가 트위터를 통해서 SAI의 안정화 수수료를 5%에서 9%로 인상하는 것에 대한 거버넌스 투표 제안서를 투표 시스템에 제출했다. 이렇게 공지가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게 되면 OECD가 블록체인 산업 임원들이 포함된 고위급 자문위원 그룹인 블록체인 전문가 정책자문위원회 BEPAB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및 분산 원장 관련 정책 원칙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게 해당 그룹의 주요 목표라고 하는데요.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OECD는 지난 6년간 블록체인 정책을 개발해 왔으며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연구로 소비자 보호, 금융교육,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성, 지속 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등을 다룬 바 있다고 합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51포인트보다 2포인트 오른 53을 기록했는데 이는 투자 심리가 소폭 개선됐다는 의미겠죠. 아직까지 중립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지금 암호화폐의 하락이 반영되지 않은 지수로 보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지수가 나올 때는 조금 하락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1월달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주도 안 남았죠. 네, 1월달이 다 가고 2월달이 오기 전에는 정말로 매일같이 말씀드리지만 70, 80, 90까지 오는 날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